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는 0부터 6까지만 있다. 0부터 3 사이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건 선제 조건이고 이게 중요하죠. x값 기준으로 3에서 x만큼 빠졌을 때와 3에서 x만큼 더했을 때 f값이 같다. 3대칭이다. 즉, 이 확률 밀도 함수는 x는 3이 대칭이다 라는 얘기예요. 정규분포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3대칭이라고만 얘기해. 저 모양이 종 모양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자, 첫 번째 관계식 봅시다. 당연히 a는 3보다 작은 데일 거예요. a부터 3까지의 넓이는 a부터 2a까지. 자, a가 어딘지를 모르겠지만 양수는 양수예요. 3보다 작았을 뿐. a부터 2a까지의 넓이의 절반을 해야 제가 된답니다. 그럼 뻔하죠 뭐. a부터 2a까지의 넓이의 절반을 해야 a부터 3까지의 넓이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즉 a와 2a는 3의 대칭이 된다는 얘기밖에는 안 됩니다. 됐죠? 그래서 a 값이 얼마냐? a와 2a의 평균이 3이라는 얘기죠. 2분의 3a가 3이니까 a 값은 2가 될 거. 5부터 6까지의 넓이가 2.7이래요. 0.27이래요. 그럼 여기가 지금 4고 여기가 지금 2니까 5부터 6까지가 여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a가 2인 게 확정됐으니까 문제로 가죠. p a에다가 2 넣으시면 1부터 3까지의 넓이는 이라고 물어본 겁니다. 2 있는 거. 자, 1부터 3까지 요 넓이가 얼마입니까? 5부터 6까지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나? 0부터 6까지나 대칭으로 똑같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0.27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0.27인 겁니다. 됐죠? 그럼 전체 0.5에서 0.27을 뺀 것이 1부터 3까지의 정답이 되겠네요. 0.23. 식으로 하지 마세요.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죠. 그림으로 하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답이 맞아요, 이게? 정규분포를 따르는 건 맞는데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안 알려줬고 봅시다. 이건 충분히 이해되죠? 8일 때 함수값과 20일 때 함수값이 같다 라는 얘기는 저 녀석들의 산술 평균인 14가 x의 평균이다. 저 정도는 뭐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가 좀 골치 아파 보이긴 하는데 이항해보면 편해요. 제 A만 모르잖아. 그럼 이걸 이항해보면 편하죠. 8부터 14까지. 자, 8부터 14까지의 넓이에게서 넘어왔어. 10부터 14까지의 넓이를 빼면 8부터 10까지만 남겠지. 그게 얘래. A가 8이면 되는데 그것만은 아니야. 얘랑 대칭으로 똑같은 것도 있죠. 얼마? 14부터 16까지가 있죠. 맞나? 아니 14라 여기 14인데 왜 14라 그래? 18부터 20까지도 얘랑 똑같습니다. 그럼 A 값은 8이어도 돼. 8부터 10까지랑 같을 수 있으니까 A 값은 뭐도 돼? 18도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 변수라는 얘기야. 바뀔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이제 나번 조건만 잘 확인하면 돼요. 근데 8을 넣든 18을 넣든 차이는 없어요. 똑같아. 그럼 2배 8부터 10까지의 넓이 넘어가 빼
그럼 여기다 바로 쓸게요. 이거 해석만 하면 돼요. 이제 똑같은 그림 다시 한번 볼게요. 표시를 해놔가지고 꼴보기 싫으니까. 아이씨, 뭐야. 14인데. 14부터 20까지. 자, 14부터 20까지.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거, 여기. 그 넓이에서 8부터 10까지? 네, 8부터 10까지? 그게 1로 넘어오면 얼마예요? 1로 넘어오면. 아까 얘기했잖아, 예전에 얘. 8부터 10까지라는 건 얘 18부터 20까지야. 그걸 뺀대요. 14부터 20에서 18부터 20을 빼면 남는 게 이거야, 이거. 됐어요? 근데 그걸 몇 배씩 해줘야 돼? 2배씩 해줘야 돼, 2배씩. 그럼 이거지. 자, 요게 이항돼서 계산을 한 것이 요만큼입니다. 그게 B부터 B 플러스 8까지래요. B부터 B 플러스 8 차이 맞네. B가 얼마? B는 확정 고정값이에요. 변수 아니에요. 10입니다. 상수예요. 그래서 B 값은 10, A 값은 8이거나 10이거나 이렇게 돼. 8이거나 18이거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합쳤을 때 제일 큰 건 이렇게 합치시는 거니까 28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단순해요. 생각보다. 확률 변수 X는 쓸게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M 시그마 제곱이고 확률 변수 Y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2M 이렇게 쓰지 마. 바보 된다. 됐죠? 이 시그마의 완전 제곱입니다. 저거 봐. 첫 번째. 우리 계산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 하겠어, 당연히. 표준화할 거 아니야. 확률 변수 X든 Y든 평균과 분산도 알지도 못할 뿐더러 평균과 분산을 안다 그래도 우리가 적분 안 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표준화를 시킬 거야. 뭐만 나눠주면 돼요? 시그마만 나눠주면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평균. 됐지? 저게 Z로 바뀌는 거야. 근데 시그마라는 선생님 계속 얘기해. 산포도는 전부 다 뭐다? 편차를 제외한 모든 산포도, 분산과 표준 편차는 양수야. 시그마는 무조건 양수야. 그러니까 시그마를 나눈다 그래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같은 말이야. 근데 더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얘기해. 시그마는 양수야. 절대값을 씌우든 말든 내 마음이야. 그러니까 이 좌변도 하나의 절대값으로 써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그렇다면 얘는 Z죠. 지금 얘가 여기까지 바뀐 거야. 이 확률과 이 확률은 차이가 없다라는 거. 그럼 오른쪽도 바꿔보자. 오른쪽 항도 절대값 y-2m 이게 k보다 작은 거? 더하면 1이래요. 자기의 평균을 뺐네. 그럼 자기의 표준 편차로만 나누면 Z로 바뀐다는 얘기야. 과정은 똑같아. 절대값 이 가로야. Z가 누구보다 시그마, 이 시그마를 나눈 거야. 이 시그마. 여기는 시그마로 나눈 거고 전부 다. 얘는 이 시그마로 나눈 거니까 이 시그마분의 K보다 절대값이 작대요. 그 둘을 합치면 1이 된대. 근데 이거 아직 안 끝났어. 고1 수학이지. 저놈 절대값 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1부터 시그마분의 1까지야. 절대값 풀면. 됐어요? 이제 이해되냐? 돼? 이것도 마찬가지죠. 절대값 풀면 마이너스 2 시그마분의 K부터 플러스 2 시그마분의 K일 때까지야. 그걸 합쳐서 100%가 다 나오는데 자 이제 Z를 봅시다. Z예요.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1부터 플러스 시그마 1분의까지. 이게 첫 번째야. 그 사이야. 맞아? 이해가 된다고? 이건 큰 거야. 이건 작은 거 맞고. 큰 거면, 작은 건 정상인데 큰 거면 저렇게 못 쓰죠. 절대값이 커야 된다며. Z가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1보다 작거나 Z가 플러스 시그마 1보다 크거나 이렇게 나오겠지. 절대값이 커야 된다며. 그러니까 여기 영역이 아니고 첫 번째 저 흰색은 이쪽 영역이야. 근데 100%가 나와야 돼. 얘랑 합쳐져가지고. 그 얘기인 즉슨 얘는 얘가 돼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기준값들이 서로 뭐 해야 된다? 딱 맞아서 일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그마분의 K와 시그마분의 1이 서로 같은 값이란 얘기여야 돼요. 그래야지 빈틈없이 다 채우죠. 시그마, 마이너스 시그마 1부터 플러스 시그마 1 밖에 있는 영역과 마이너스 2 시그마분의 K와 플러스 2 시그마분의 K의 사이 범위를 다 합쳐다가 100%가 다 나와야 된다며. 저거밖에 없는 거예요. K 값이 얼마다? 2다. 이렇게 나오죠. 암산도 돼, 저런 건. 자, 그 다음에 한 명의 키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학생의 키를 확률 변수 x라고 할게요.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의 키가 x가 163 이상의 확률이 0.1587에 거꾸로 얘기합시다. 평균이 지금 m이 어디 있을 거야. 근데 163 이상일 확률이 이하네요. 이하. 그렇지. 163 이상의 확률이 나오면 존나 이상한 난쟁이 동대지 뭐. 저거밖에 안 된대요. 15%밖에 안 된대. 그러면 여기 있다는 얘기죠. 됐어요. 그래야지 15%밖에 안 되지. 낮게 나오려면. 그럼 15.87이 0.1587이 여기라면 여기는 얼마라는 얘기예요? 3413이라는 얘기지. 되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야지 0.5가 맞춰질 거 아니에요. 0부터 어디까지가? 1까지야. 1까지. 그럼 여기에 대항하는 값이 당연히 그 1까지의 차이일 건데 편차가 10이라고. 천천히 하자. Z로 바꿀게요. Z는 작거나 같아 12분의 163 마이너스 M. 요 확률이 0.1587이니까 이게 얼마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되는 거야. Z값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아니야. 마이너스 1이 됐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확률이 됐어요. 0.1587이 나오니까. 즉 12분의 163 마이너스 m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뜻이죠. 163 마이너스 m은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m은 마이너스 175. m 값이 175네요. 됐어요. 확률 변수 2개 1차 변화 문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자, 주사위를 던져서 5 이상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죠. 3분의 1. 됐어요. 그러면 독립시행사건의 성공 횟수 X를 확률 변수로 보면 몇 번을 하겠대요? 162번을 하겠대요. 한 번 할 때 성공한 확률이 3분의 1이야. 이거 횟수야. 점수 아니야. 그냥 횟수야. 그럼 당연히 평균은
162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54고 54 맞지? 자, 분산은 이 54에다가 여사건의 확률 3분의 2를 곱한 거죠. 36이니까 6의 제곱. 당연히 확률 변수 x는 시행 횟수가 충분하다라고 보니까 정규 분포를 따를 거고 평균은 54고 표준 편차는 6이에요. 이건 x야. x. 자, 이제 이 게임을 통해서 점수를 얻어요. 몰라. 새로운 확률 변수야. 점수 y가 18점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x와 y는 무슨 관계일까만 확인하면 끝나죠. 성공하면 4점을 얻고 실패하면 1점을 잃어요. 그럼 점수 y는 성공하는 횟수만큼 3점이 플러스 되고 실패하는 횟수는 뭐야? 그러면 실패하는 횟수는 몇 번 던지는데 162번 던지는 거야? 맞잖아. 162번 던지는 거 아니야. 그럼 162 마이너스 x가 실패하는 횟수네? 그럼 실패하는 횟수만큼 마이너스 1점을 얻을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1점 맞죠? 1점 얻는 게임 맞죠? 그럼 확률 변수 y는 플러스 4x에다가 마이너스 161을 뺀 거구나. 봐, 이제부터. 그럼 출제자가 y가 18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얘기를 했는데 z로 바꿔봅시다. z로 어떻게 바꿔? y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알아야 바꾸지. 그러면 y의 평균은 누구냐? 4배 x의 평균에서 161을 빼래.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x의 평균이 54인데 54 곱하기 4 하시면 216이고 여기서 161을 빼니까 이게 얼마냐? 54지, 54. 54. y의 평균은 54입니다. 똑같네? 그치? 계산 잘못한 거 없지? 자, y의 분산은 개수만 제곱하면 되죠. 16배의 x의 분산이다. 근데 x의 분산이 6의 제곱이었어. 앞에 4의 제곱이 있어. 24의 제곱이란 뜻이야. 됐어요? 그럼 y의 분산은 24의 제곱이다. 이걸 알고 난 후에야 바꿀 수 있겠죠. z로 바뀌고요. 누구 분의? 자기의 표준 편차분의 별량 마이너스, 별량이야.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야. 18 마이너스 54 이렇게 되겠다. 24분의 저게 얼마야? 마이너스 36이냐? 저렇게 되면 64, 24, 66에 36, 2분의 3이죠.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할 확률은 마이너스 1.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얘기한다. 마이너스 1.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0.5는 당연히 깔고 가고 있고요. 0부터 1.5까지 대칭시켜도 돼요. 0부터 1.5까지만 추가해 주면 됩니다. 0부터 1.5가 433이죠. 두 개를 다 더해주면 9332 이렇게 되시겠네요. 답이 4번이에요, 이게. 네, 이렇게요.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성공 횟수인데 성공 횟수를 가지고 점수화 시킬 수 있다. 그것이 바로 1차 변환된 확률 변수 y다. 이 문제 가장 보편적입니다.